여기 세종시에 있는 비암사에 와 있어요. 사찰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절 하면은 불국사요? 불국사. 불국사. 비암사 와서 불국사라. 불국사보다 더 좋은 데가 우리 비암사야. 수덕사도 좋고. 수덕사 하면 누구지? 김일엽 스님의, 내가 이름이 임덕수인데, 저 옛날에는 그 수덕사가 유명했어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비구니 절로 유명하지. 여성 노래. 맞아, 수덕사. 예산인가 홍성에, 그죠? 홍산. 예산. 우리 선생님. 해인사. 해인사 생각난다고. 해인사는 법보사찰이라고 그래. 같이 해보시까 법보사찰. 법보사찰. 팔만대장경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고 그래. 법보. 송광사, 순천 송광사 여러 군데 있는데, 순천 송광사는 승보. 승보는 뭐 거기 보주 여러 스님들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통도사가 아까 하셨나? 양산 통도사는 불보. 거기에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단신일이니까 조그만 나라지만 왕자로 태어나셔서 자지간 이 여러 가지 생로병사, 태어나서 사람이 왜 늙어서 죽느냐, 이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런 공부를 이제 하시려고 출가를 해서 다 아시는 대로 도를 이뤄서 정말로 이제 정말로 만세영 훌륭한 분이 되셔서, 그 사람이니까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인도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니까 엄청난 사리가 나왔어요. 요즘도 뭐 스님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하면 사리 얘기 들어보셨죠? 네. 사리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쌀처럼. 쌀이 사리에서 왔단 말이란 있어요. 경상도 말하는 사람은 살을 발음을 잘 못해. 쌀을 살 하거든. 하얘. 그런 게 살인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부처님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나눠주셔서 온 게, 아까 이게 통도사에 실제 가보면 사리를 모신 단이 있는데, 그게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어요. 그 이제 뭐 중국도 불교가 들어왔고, 우리 백제, 옛날에가 백제 땅인데 신라, 백제, 고구려부터 먼저 들어 백제, 신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사찰절인데, 그 부처님 사리가 인도에도 많이 뭐 8말 넉대 나왔다는데, 만만 나와도 다 넣어놔줘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절마다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통도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사리를 모시는 기능을 하는 게 탑이야. 같이 해보세요. 탑. 이게 이제 인도에서 스투파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란, 이제 사진에서 봤을 때 이런데 부처님 사리를 모셨던 게 이제 스투파인데, 이게 중국말로 스투파 하다 보는 탑이라고 하는, 같이 탑. 그래서 우리 비암사도 여기 이제 가운데 가면 이따 사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비암사 3층 석탑이 있어요. 그 탑이 중요한 거요. 누구 사리가 들어가 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진짜가 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부처님 사리는 없어서, 다른 탑의 경우는 대개 이제 그 탑이 이제 3층이나 5층이나 7층 홀수로 가는데, 거기 가운데에 사리함을 만들어서 인조사리, 무슨 귀한 거 넣고, 또는 뭐 조그만 불상 같은 걸 넣는다든지 이렇게 장엄을 합니다. 그 신도들이 오셔서 이제 탑을, 우리 아까 얘기한 불국사
무용탑 그 전설 마냥 탑돌이 하다가 뭐 옛날에는 뭐 서로 남녀끼리 마주치면 연애도 하고 뭐 이러는 거요. 자신이 오늘날 딱딱해져서 그렇지. 탑돌이 들어보셨잖아. 네. 그래서 탑이 중심이었어. 말하자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의 터가 저 자리가 탑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그리스 로마 이런 문명, 간다라 이런 문명 영화를 봐서 조각이 나오면서 이제 불상도 만들고 이제 탱화도 만들어서 우리로 치면 극락보전 이런 데에 보면 부처님을 조각에서 모셔놓고 뒤에 탱화를 모셔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부처님 하면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디나 가면 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탑의 역사로 보면 우리 백제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익산에 가면 미륵사의 석탑이 우리나라 현존탑으로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로서 정림사지 석탑, 그 다음에 가문사지 신라, 그 다음에 석가탑, 다보탑.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다 그 석가탑 이후는 석가탑 마냥 되게 그 형태를 따랐어. 어디나 비슷해. 그게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나 가면 석가탑 유에 그런 뭐 3층, 5층, 7층 비례가 있는 그런 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암사라는 이름이, 혹시 비암사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공부하셨잖아요. 비암사 이름 유래. 비암사 유래. 비암사 유래. 네? 전설. 전설이. 청년이 탑을 도는데 그렇지. 스님이 그렇지. 저기 비슷한. 쫓아가면 안 되는데 쫓아가가지고 그거는 전설이고. 전설은 우리가 저 문화재 하는 사람은 전설은 네. 외관에 여기서 여간 얘기 잘 안 해. 전설 그건 전설 얘기야. 비암 그거는 전설이고 또 우리 비암사 유래. 비암사가 한자로 하면은 비석비에 바위암 옳지. 이렇게 있어서 역시 역시 전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에 오셨는데 불교가 이렇게 이제 백제 소설이망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372년도에. 그래서 이제 백제가 여러 이제 과정을 거치면 종교가 불교로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백제가 언제 망하죠? 660년. 660년. 정말. 의자왕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뜻인데 자 의자왕 660년에 망해. 이 망하고 흥하는 건 불교는 이런 거 관계없어. 열심히 안 하면 정치 그죠? 신라의 나하고 당나라 나당연합군에 의해 망합니다. 정치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착각하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당나라하고 신라랑 연합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이 어렵잖아요. 황해바다가 있고 우리 백제가 있는데 그 당시 국방력은 백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라 늘 이겼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연합전선에서 황해바다를 뚫고 백마강으로 와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자지간 뭐 태평성대는 3천 국녀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한 30명, 300명 있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여자하고 소년들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 낙동강이란다. 그 백마강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불행히도 백제가 한순간에 망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런 역사는 끝도 없이 전개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나라를 좀 잘 좀 지켜야 돼. 매번 그래요. 임진왜란 그랬죠. 병자호란 그랬죠. 또 우리가 그야말로 치욕이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다 나라 정치 잘못하고 해서 그런 거야. 그 홀딱 망해서 660년도에 이제 부여가 부수산성에 함락돼서 망했는데 의자왕은 바로 이제 내뺐다는 표현이 그런데 도망오신 곳이 공산성이야. 뭐 요즘 최근 발굴해 보면 거기 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당나라 죽는데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부흥 운동을 몇 년 합니다. 그냥 바로 중청도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여러 군데서 이제 부흥운동을 했는데, 현재 여기 와 있는지 여기 옛날 백제 땅에 현재 세종시지만은 현재는 전의면이라는 곳인데 공주에서 직선거리를 가차워요. 한 13km. 부여에서 공주가 한 7, 80미 되고. 그래서 이제 의자왕도 이쪽에 와 있었고, 그래서 이쪽이 운주산이라든지 산세가 좋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역부족이죠. 그래서 여기 백제 유민들이, 백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기도밖에 없어. 뭘. 그래서 여러 설은 있지만 문화재 과학적으로 볼 적에 여기 아까 얘기한 그 중요한 탑에서 1960년대 동국대학교 대학생이 방학 숙제로 자기 동네에 뭐 문화재 이런 거 탁본 떠와라 교수가 시키니까 이 동네 사람이요 와서 보니까 여기 석탑에 아까 여기 계신 대로 석탑 끝에 꼭대기에 보니까 무슨 A4 용지만한 게 이렇게 돌아가면 있는 거야.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탁본을 떠서 학교 과제로 제출하니까 교수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거는 그냥 직감적으로 국보감이다. 그냥 그 다음 내려와서 조사해서 보니까 아니나 달보 백제 때 이 문화재에서는 글이 써 있으면 중요합니다. 백제 673년도에 계유명 그 계유년이에요. 그 해가 670. 전시라는 분이 아미타불을 이렇게 조성하다 하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국부 바로 국부대 거기 세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화재는 청주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많지만 다수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백제가 망하고서 이쪽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을 테니까 백제 지역에 그 사람들이 아마도 망한 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절을 짓고 그 당시 절 이름은 모르지만 절을 짓고 아마도 아까 얘기한 그런 시주를 50명 이상이 돈을 내서 이 비상을 만들었다. 비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게 국보야. 그래서 비석비자, 그래서 비상. 그 비상유물은 이쪽 지역밖에 없어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름이 비암사예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 다수설은 아마도 백제 유민들이 실제로 출토된 아까 그런 아미타상 이런 거로 봐서는 아미타 부처라는 건 극락세계를 상징해요.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윤회설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죽으면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윤회 안 하는 게 있어. 부처같이 훌륭한 분들은 윤회에서 빠져나가. 진짜 좋은 세계야. 이걸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걸 관장하는 세계가 아미타 세계야. 그래서 아마도 백제의 왕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전쟁에다가 오늘날도 우리가 굿이나 무속을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살다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거로 하다가 내가 병들어 죽는구나 이렇게 알고 죽어야지 제대로 순명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마냥 가다가 느닷없이 죽는다든지 맞아 죽는다든지 총에 맞아 죽으면 이게 혼이 내가 죽은지 살은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게 죽은 건데 죽은 게 산 것처럼 하는데 이게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가 해코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천도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절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윤회에 의하면 갑자기 죽은 사람은 또는 올바로 죽더라도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까 지장전 이런 게 그거요. 지장보살이는. 그런 분들을 좋은 데 가라고 비암사를 지은 것이다. 그 이유는 나오는 문화재에 보면
그런 아미타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비상에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비암사 석탑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세종시 문화재에 있다가 2021년도 2월 달에 보물로 됐어요. 이거 박수 한번 치야 돼. 보물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 보물문화재 이름이 극락보존이요. 말이 되잖아요? 아까 탑 얘기하고 탑에 나온 비상하고 거기 아미타 비상 있는 거하고 여기도 극락보존이요. 그럼 퀴즈입니다. 그럼 극락보존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겠어? 아까 일부 얘기했어. 아미타. 그렇지. 정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안 들어가봐도 다 알아. 그치? 굳이 뭐 다 들어가 만져봐야 알아? 그게 틀리면 잘못된 거야. 그림도 아미타랑 관련되는 탱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탑에 그런 비상이 나와서 그 자체는 국보로 지정돼서 계명전시 아미타불 비상,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국보야. 그 청주박물관에 있고, 요 극락보존 옆에 대웅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는 청주에 있으니까 아쉬워서 레플리카 복제라고 해서 똑같이 떠서 대웅전에 그 탑 위에 올려져 있던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보존에 모시고 있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 또 특이해.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나 지금이나 조그만 뭐 조각하기도 제 손재주 없으면 못 만들어. 지금 그죠?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드는 게. 예? 근데 여기 극락보존에 있는 아미타 불상이 1m 한 90cm, 거의 2m 가까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공부하셨다는 게 그게 뭘로 만드는 것 같아, 재질이? 납작. 예? 납작. 납석은 아까 비상에 맞는 납석. 그래서 그게 납석은 특징은 화강암에 비해서 물어.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여기 나무로 만든 나무. 나무로 이제 나무로 만드는 목불이라고. 흙?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 흙을 한자말로 흙소 해보세요. 진흙소 해보세요. 진흙소. 진흙이 점성이 강하니까. 근데 진흙만으로는 하겠네.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십자형을 세워놓고 어깨 쪽에 십자가 가고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진흙으로 만드는 걸 소조라고 그래. 철로 만들면 철조. 그 다음에 동이면 동, 청동불 뭐 이러잖아. 그 다음에 금도구하면 금동불. 근데 여기는 소조불이야. 근데 생긴 게 아미타니까 소조 아미타불 좌상 앉아 계시니까. 문화재 명칭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흙으로 만든 소조 불상이 흔치 않은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대부분 다 신앙 때문에 금이 변하지 않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금으로 도금을 해놔서 그렇지, 그걸 파보면 흙으로 돼 있다. 그래서 비암사는 백제시대 비상 형태로 그런 불상을 만들었던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국보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1960년대 그 동국대 대학생, 그 생존하고 계신데 제가 직접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방학수자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관찰이 중요한 거야. 새로운 게 늘 발견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1960년대에 발견에 대해서 우리나라 불교 미술사, 불교 조각사에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야. 그게 비상.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로 추정해 볼 적에 약간 학설은 다르지만 저는 여기 세종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다수설인 아까 백제 망한 우리 백제 대신이나 칠세부 실제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모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라 쪽에서 역사라는 게 재밌는 게 제 얘기고, 또 다른 분들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백제 분들을 의료하기 위해서 비암사를 줬다.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자기 공부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은 또 자기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얘기를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또 이제 각각의 적인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화재로 봐서 백제가 망하고 나서 660년대에 망하고 나서 673년도에 그 비상이 나온 거로 봐서 아마 그 시기에 지어진 것만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극락, 그 아미타 이런 비상, 아미타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극락 전이 주전이 되고 이런 사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질문사, 오늘 석가모니 탄신이라고 방송이 크게 나와서 우리 또 축복해 주네요. 이런 거는 안 그런 게 없어요. 안 만들었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고 그냥 진입하게 돼 있고, 사실은 좀 그렇게 큰 규모의 절은 아니었는데 1960년대 비상이 발견됨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일약 유명해진, 그게 국보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비암사라는 말이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해지고 정설화되고, 그 전에 이 동네 사람들은 신화 전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전설에 의하면, 여기 이제 옛날에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요때쯤인가 보지, 뭐 늘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낮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와서 기도를 하더래.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말이야, 그런 그 전설이 많아. 그 나같이 호기심이 많았나 보지. 왜 우리가 저 신랑 신부 혼인식 날 뭐 이렇게 문구적 꼭 뚫어보지 말라고 아마 뚫어보는 거 마냥 이 스님이 호기심이 많았나 봐. 그 옛날 얘기 그렇게 됩니다. 금지한 걸 푸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 물어봐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상하니까 그 졸졸졸졸 어디 뒤로 쫓아갔는데,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문화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잘 안 한다. 저기 올라갔는데 아양 이렇게 굵은 구렁이가 있더라는 거야.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그래서 뭐 1000일인가 100일인가 기도해서 금방 인도 환상, 어른 들어봤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야. 그 환생적인 얘기를,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게 백천만금 난조라, 바다 우리 눈먼 거북이가 떠다니다 널빤지 군역이 나와서 태어난 게 얼마나 어렵게 태어나는 귀한 존재라는 뜻이야. 그런 얘기랑 아마 결부됐을, 극락 뭐 이런 윤회와 결부됐을 얘기가 있어요. 실화의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너 미안하잖아, 스님이. 그래서 평생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사람으로 못 간 거야, 하루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 많잖아. 그래서 구렁이를 위해서 충청도에서는 뱀 그래. 야, 근데 그거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건 세종시가 됐으니까 이런 특수한 그런 비상문화재가 나온 곳이고, 또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백제가 멸망하듯이 그런 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와서 초파할 때 와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선생님 또 다른 얘기하실 거 있어요? 중간에 날라갔어요. 날아갔어? 한 군데 더 가려고 하는데, 그거 현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저 산신각을 가야,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다 얘기를 했어요. 앞에 탑 보시고 어제 와서 찍었을 거야. 극락부전 찍었고, 다른 건 저기를 한번 가야 맛이나. 산신각 한번 가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신각이 있는
음.